자, 이렇게만가 10번 라운 엠파이어였어요. 문세영 교수가 복귀를 했고 12번 달고 주행검사 연습주행 때 워낙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를 모았죠. 자, 선두권은 스타트가 3번이 일단 제일 빨랐는데 안쪽에 있던 1번 그리고 시네마로서 휴양 이후에 변화를 보여줬던 5번만 나올 행복이 접전을 벌이는 상황. 능력과 게이트 조건이 맞물리면서 1번, 3번, 5번의 선행 접전. 자, 코너를 돌면서는 하만식 기수가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하고 3번은 5번에게 밀리고 1번 외곽에 걸리니까 더 밀어붙일 수가 없죠. 3선까지 직선에서는 거리차가 벌어졌던 상태. 자, 중위권에 있었던 문세영 기수 거리차 크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런데 직선에는 3번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외곽으로 빼내면서 전개를 끌어내고 있죠. 5번이 아직까지는 선두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1번이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결국 초중반에 좀 무리한 선행이 전반에 1번에게 덜미가 잡히는 상황이 됐고 중위권에 있던 문세영 기수 거리차를 더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벌어져 있죠. 좀 주로가 완전히 토요일날 비로 인해서 다져져 있는 상태. 최근에도 직선주로 탐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로 인해서 주로가 다져지면서 선두권 마필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10번 라운 엠파이어 문세영에게 기대했던 팬들로부터는 많은 실망이 있었겠으나 배팅 관점으로 보면은 5번을 놓고 들어갔던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행운이 됐던 경주 결과가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200배가 넘는 999 꼬배당이 터졌던 제2경주 1200m 2번과 5번, 2번이 저 배당을 형성. 우승을 했던 2번 스타트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늦발하고 가속력으로 도전했다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8번이 빠르죠. 스타트는 빨랐는데 역시 이역기속. 자, 그런데 압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2번이 나오고 여기에 4번까지 가세를 하면서 선두권이 바뀝니다. 결국 이제 코스 2점을 가지고 있었던 2번이 출발이 좋지 못했음에도 4번보다 안쪽, 8번보다 안쪽 2점으로 선행에 성공을 하고 이것이 막판 우승의 원동력이 됐던 상황. 4번이 2번에게 밀리는 바람에 4번도 선행 잠재력이 있다가 이번에 모처럼 의욕적으로 나와 왔으나 2번 외곽 전개 불리죠. 자, 직선에서는 거리차가 벌어지고 인기마 5번이 여기서 4코너 말면서 벌써 3선 안쪽.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2번, 5번으로 벌써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커졌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세마 슈프림스타가 의외로 직선에서 걸음을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 4번조차 이기지 못한 사이에 뒤에 있었던 10번 허밍버드. 지난번에 5개월 공개했고 이번에 정상 출전 중이었는데 자, 주한별 기수가 의외로 중위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종반에 사력을 다해서 인기마 5번에 몰라 그리고 아직 불안전한 마필들의 부진 속에서 반사이익을 보면서 2차게 성공을 하는 이변을 연출하게 됩니다. 예측 단계에서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경주 인기마의 의외의 부진 속에 우회성 있는 경주 결과였습니다. 이런 경주 결과들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경마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하네요. 자, 또 한 번의 이변이 발생했던 서울 3경주. 이번 경주는 문세영 기수의 2번의 부진, 선행 실패죠. 선행 실패는 꽤 아픈데 3번에게 약간 이제 뒷다리 걸리면서 좀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8번이 빨랐어요. 8번이 빨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 안쪽에 있던 1번 마필은 갇히면서 2차원권에서도 밀리죠. 10번도 각질대로 선두권 빠르게 붙었습니다. 5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번에 외곽에 밀리니까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거리차가 벌어졌고 자, 지금 8번이 선행을 유지하는 상황. 선행마들은 선행 갔을 때가 못 갔을 때가 경주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2번도 선행 가서만 1300과 1200에서 1, 2차게 입상을 했던 마필이라 선행 못하는 순간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고 선행에 성공했던 라운드 위켄드가 그나마 좀 버텨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자, 지난번에 데뷔 초기에 1200m를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 4번이에요. 이동진이가 복귀하고 오늘 드디어 첫 승을 했는데 후차권 마필 중에서 선입할 수 있는 마필이 하나도 없었죠. 여기에 인기마 6번 블랙 초콜릿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4번의 선입이 통했고 막판 12번 럭키 크라운이 올라오면서 4번 12번 또 150배가 넘는 9구가 터집니다. 럭키 크라운은 오코스베 루나 스틱스에 출전했던 여력이 있었던 마필. 최근에도 추익거림이 계속 살아있었는데 전개 기회를 살리면서 외곽 전개에도 불구하고 종반 탄력에서 앞서는 모습으로 4번 12번의 고배당
데뷔 초기에 능력을 보였다가 좀 슬럼프 정체에 있었던 마필에 대한 평가가 좀 아쉬웠어요. 저는 12번을 놓고 승부수를 띄웠던 경주인데 이거 아깝네요. 놓쳤네요. 자, 문세영 기수가 전반부 경주에 연속으로 인기마타고 무너졌는데 이번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었죠. 저는 이 마필을 또 꺾었습니다. 거리를 줄이고 문세영 기수가 탓이나 결정력이 다 나은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자, 5번 마 고문질주가 선행 가는데 아연이가 타고 두 차례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이가 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도 사실 의외성이 있었죠. 9번 같은 경우에는 빅투아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보여준 능력은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성장 여지 때문에 상당히 현장 바람이 불었던 상황이고 경계상 2번 베스트 매드캠 김영훈이 같았는데 최고는 작습니다만은 게이트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고 유일하게 선임력이 확인된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었어요. 자, 결과론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2번을 놓고 들어갔죠. 2번 놓고 9번, 5번 두 방으로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전개 상황, 변동성을 노렸던 것인데 그게 맞아떨어집니다. 직선에서 2번이 선행을 탔죠. 5번이 무너지면서 9번이 2선 거리차가 있으나 사력을 다해주고 있고 다른 인기마들 모두 부진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1번이 이동진이가 오늘 뭐 일을 한번 전마부에 냈는데 또 올라옵니다. 또 하마터면 일 낼 뻔했어요. 자, 이번 경주는 정밀한 능력 분석과 전개 그리고 기수 기용에 따른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판단하고 결론 내렸던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정된 선행이죠.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는 선행력 가지고 있는 마르마 선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문세영 기수가 전반부 인기마들 타고 모두 실패하면서 여기서 페이스 안배 잘하면서 선행으로 그대로 우승. 2차권에는 역시 3번마 비세대륙이 지난번에 공백 후 돌아와서 선입권에서 2착을 하면서 선임마로 자리매김을 해서 인기를 모았어요. 2선 출발은 좋았는데 1번, 2번이 치고 나오니까 외곽에 걸리죠. 코너를 돌면서 다시 2선 전개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이 좀 오버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직선에서 의외로 3번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안쪽을 파고들었던 1번, 또 선입권 전개를 잘 풀었던 2번은 직선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를 못하는 가운데 중후미에 있던 7번, 8번이 스윕 타이밍을 놀고 있고 7번은 안쪽으로 파고들고 8번은 외곽으로 나왔으나 8번 스마트블루가 의외로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오면서 급격한 몰라 7번이 빠르게 가속을 하면서 후차권 접전 부진 속에서 치고 올라오죠. 쉽력이 좋았던 영웅대마 임다빈이가 중반에 손쉽게 2착에 성공을 하면서 9번, 7번 문세영 기수의 선행, 우승이 돋보였던 경주. 나머지 마필들은 특징이 좀 약했던 상황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마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승부 경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경주입니다. 2번마 플라잉 골드가 인기 마필이었죠. 안쪽 게이트 조건 지난번에 휴양으로 돌아와서 1200, 1300 연거푸 선입으로 우승을 하면서 이젠 선임마로 완전히 자리를 굳힌 마필이에요.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을 중심으로 3, 4도 정도 8번, 7번 여러 마리들이 바람몰이를 좀 했습니다. 자, 선행은 역시 4번마 시리우스 알파죠. 지난번에 1300에서 9번 달고 선행 가서 여러분들께 숨은 그림 찾기 배당을 선물해줬던 바로 그 마필인데 제가 기억하고 있죠. 자, 이번에 편성 보니까 또 선행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놓고 들어간 건데 선행 가는데 문제가 없었고 5번 대항구가 대상경주 때문에 올라온 서승훈이가 2선 전개를 펼치면서 강력하게 선입도전에 나서보죠. 최근에 슬럼프를 벗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 장출기세 플라잉 골드는 안쪽으로 안배를 하면서 결코 무리하지 않고 여유있게 자, 직선 추입에는 5번 안쪽으로 질러서 2선, 5번이 2번 외곽으로 밀리면서 3선까지 밀리고 후미에 있던 1번도 쉽게를 노리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상황. 인기마했던 8번만 미리베스트는 중반에 5번 외곽 걸리는 바람에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자, 직선 중반에 2번이 선두에 나서는데 4번이 그대로 2착을 버텨내느냐 마느냐. 자, 5번과 1번이 추입의 고삐를 잡았으나 결승선까지 그대로 4번이 버텨내면서 2번, 4번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이런 경주는 사실 의외로 쉽게 좀 맞출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선행 갈 수 있는 마필과 최적 중계에 가능했던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경주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난번에 인기 1위마로 3차 가심을 남겼던 5번 마키 프렌지 문세영, 천비성 8번 포이버칸. 지난번엔 천비성이 완시가 타고 선행이 빨라서 8번 주인공 기수의 포이버칸이 선행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자, 이번엔 주인공 기수가 다시 기승한 8번이 적극적으로 선행에 나섭니다. 6번은 하만식이 하는 오수 처리가 타면서 이번에는 선행에서 실패하죠. 자, 8번 포이버칸이 선행에 성공을 하는 순간 1700거리 최근에 충분히 적응도 마쳤고 이미 지난 7월에도 1, 2착을 하는 등 거리에 대한 정력을 갖고 있던 마필이에요. 결국 이제 이 마필은 선행 여부가 항상 관건이었고 최선의 경주전기를 끌어내고 있죠. 인기마 5번이 후미에 지금 갇혀있어요. 뚫고 나올 수 없는 상황, 앞선이 지금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전개가 지난번만큼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자, 우승의 주역이었던 2번만 머니 가라. 제가 이번 경기 복병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이 마필 놓고 5번이 왔으면은 배당이 크지 않았을 텐데, 자, 5번이 추입이 늦고 2번이 우승을 하고 8번이 버티면서 배당이 확 커져 버립니다. 이 배팅의 이제 묘미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동하기 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주 전개의 흐름을 잘 읽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사건에서는 이제 선입권 마필들이 탄력을 붙이면서 외곽으로 쭉 뭉치죠. 자, 그런 사이에 후미에 있던 안쪽에 있던 마필이 치고 나오면서 거리를 단축하고 기회를 잡는 경우들이 여러 경우에서 나와요. 자, 직선 중반에 이미 2번이 후미권 마필들을 압도하면서 탄력, 중반에 8번까지 역습을 하고, 자, 2번, 8번으로도 굳어지느냐, 막판에 올라오는 문세영 기수가 올라오느냐, 이 싸움인데 결승 통과 직전에 8번이 버텨내고 문세영이 통과하면서 8번을 앞지릅니다. 자, 이런 경우 세영아 고맙다, 실겨 나올 수밖에 없죠. 어차피 우리 막권 안에서 들어오는데도 순서가 뒤바뀌면서 삼쌍복 복식에서 엄청난 배당이 터지고 동시적중하는 행운이 됐네요. 최고의 경주 2022년 대통령배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4번마 장산 레이저가 빠릅니다. 안쪽에 3번마 심장의 고동도 선두권의 모습을 보이고, 바깥쪽에는 7번마 캡틴 양키가 선두권 차지합니다. 선두는 4번마 장산 레이저, 반마 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마 위너스맨, 10번마 위너스맨이 거리차를 좁히면서 2, 3위권 따라붙고, 외곽 쪽에 14번마 포에버 드림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바깥쪽 2위 자리 넘봅니다. 4번마 장산 레이저 초반 선두 1코너 그리고 2코너까지 끌고 갑니다. 2위는 6번마 라운 퍼스트, 바깥쪽 3위 10번마 위너스맨 빠르게 선두권 자리 잡으면서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마 장산 레이저, 바깥쪽 2위는 10번마 위너스맨, 그리고 3위는 14번마 포에버 드림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6번마 라운 퍼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마 장산 레이저와 6번마 라운 퍼스트, 그리고 바깥쪽에 올라오는 10번마 위너스맨, 2위에서 이제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4번마 장산 레이저와 바깥쪽 따라붙는 10번마 위너스맨, 서승훈 기수가 기승한 10번마 위너스맨과 3, 4위권에서는 6번마 라운 퍼스트, 바깥쪽에 7번마 캡틴 양키, 14번마 포에버 드림이 따라붙고 있고, 8번마 백색 광채, 8번마 백색 광채와 안쪽에 3번마 심장의 고동, 디펜딩 챔피언 3번마 심장의 고동은 곡선주로 돌면서 안쪽 5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차는 크지 않습니다. 4번마 장산 레이저, 바깥쪽 2위는 10번마 위너스맨, 안쪽에 6번마 라운 퍼스트, 바깥쪽에 7번마 캡틴 양킹까지 선두권 촘촘합니다. 반마신 이내의 접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2번마 흥행질주 4코너 돌아 나오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4번마 장산 레이저, 바깥쪽에 10번마 위너스맨, 최강마, 안쪽에 6번마 라운 퍼스트, 3마리 직선주로 맞서고 3번마 심장의 고동도 어느덧 추격권 바깥쪽 3, 4위권 모습을 보입니다. 직선주로 승부해서 10번마 위너스맨 근소하게 앞섭니다. 그러나 안쪽에 6번마 버티는 6번마 라운 퍼스트, 아직까지 1마신 6번마 라운 퍼스트가 지지 않습니다. 최범은 기수가 지난 6번마 라운 퍼스트, 대통령배 우승 6번마 라운 퍼스트가 10번마 위너스맨이 아닌 6번마 라운 퍼스트와 최범은 기수가 이번 경주 최고의 경주 우승컵을 가져갑니다. 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제9경주 3번 리얼마가 출발이 빨랐어요. 자, 그런데 강하게 밀고 나오는 마필 있죠? 안쪽에 1번 모낙스톰, 게이트점도 있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 정철 기수가 마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적극적으로 선행에 나선 것이 결국 우승까지 이어졌던 상황. 문세영 기수는 굳이 무리하게 선행 갈 이유가 없죠. 선임 마필이니까 편안하게 1번을 보내주고 따라가도 자신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종반에 1번이 끝까지 버티면서
2차 가심을 남겼는데 코차 승부가 펼쳐졌던 상황입니다. 2번 마필 가나 패션의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이제 승부 경주를 하는 상황에서 얘를 꺾어드렸던 이유가 1번보다는 선행의 열세, 3번보다는 취배 열세니까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자, 직선에서 2번이 선위권에 서 있으나 거리차 큰 가운데 늑발을 했던 7번 알렉산더 원이 치고 올라옵니다. 100m 전방에서 분명히 앞섰어요. 7번이 2번을 앞섰고, 자, 계속 앞서고 있죠? 목차 정도 앞서고 있고 50m 전방까지도 계속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승 통과 직전에 이혁이가 방심하고 기자를 풀어버립니다. 그런 사이에 2번 가나 패션이 통과하면서 코 차이로 7번을 제압을 하죠. 슬로우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삼복 노렸던 분들에게는 꽤 아픈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후반부 승부 저배당이지만 적중 의미를 두고 달려갔던 경주였습니다. 자, 4번이 스타트는 일단 제일 빨랐죠. 3번, 2번 모두 안쪽 게이트에서 선두권 가세. 자, 4번이 빨랐으나 앞도하지 못하고 2번, 3번 결국 외곽에 밀리고 3번도 의욕을 보였습니다만은 오수철이가 안쪽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탈취. 3번, 4번은 선행 실패. 자, 선두권 말미 또 하나 인기 많던 1번이 문제입니다. 중반에 가속이 붙으면서 안쪽이 갇혀버리니까 제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말은 끌고 기수는 제어를 하고 빼낼 수밖에 없죠. 초중반에 여기서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어요. 결국 인기만 1번이 부진했던 이유는 중반에 주행 불량. 자, 1번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전기 2점을 살리게 된 마필이 5번입니다. 7번은 중위권 외곽 전개하는 사이에 뒤에 있던 5번이 안쪽으로 길이 열리죠. 그러면서 직선에서는 선위권까지 진입을 하고, 자, 이 직선 중반까지만 해도 2번이 그대로 우승을 할 것 같았는데 5번이 빠르게 2번을 압박을 하면서 중반에 접전. 자, 그러나 중반에 오수철이가 다시 한번 체근하면서 우승을 놓치지 않고 우승에 성공. 신영철 기수의 반란은 2착으로 아쉬움을 날렸네요. 자, 아직 잠재마했던 6번 문학 어플리트에 올라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 핫스팟 승부 여러분들께 삼상 1123배 복식도 98배, 삼복 263배 적중의 기쁨을 드렸던 구경주 복귀 들어갑니다. 선두권 마필들이 많았죠. 뚜렷한 선행 강자가 없는 가운데 안쪽 이점을 가졌던 최고 레이스가 선행에 성공을 하고 우승으로 이어집니다. 원세영 기수의 인기마 불방울이 1400은 사실상 첫 도전. 자, 중후미에 거리차가 있었던 상황. 이번 경주의 최대의 히어로는 역시 오수철이에요. 10번 천지강풍. 제가 요마필의 선두권 변수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오수철이가 제대로 타줍니다. 중반에 물 흐르듯이 2선 전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지상군을 제압을 하고, 지상군은 지난번에 우리가 숨은 그림으로 또 적중했던 그 마필인데 여기서는 어렵다라고 봐야죠. 승부전이고. 자, 10번이 직선에서 이미 2선, 9번은 밀리고 중위권 뒤에 있었던 7번이 벌써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문세영 기수는 아직은 거리차가 먼 상태. 자, 3번이 빅토르가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200승을 달성하는 순간 오수철이가 2선 추격에 나서고 훈미권과의 거리차가 큰 상황에서 1위차 김이 확보가 되죠. 자, 여기에 막판 7번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3번, 10번, 7번 인교마의 부진 속에 전개의 승리, 복병 발굴의 쾌거. 자, 마지막 경주는 여러분들께 오늘 수목그림 999에 이은 또 한 번의 999 적중으로 보답을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며 물러갑니다. 자, 서울에서 계속 터지는 바람에 부산 1경주도 또 터지지 않나 관심을 좀 모았죠.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최저배당 5번, 4번으로 결과가 됐는데, 자, 이번 경주 복귀는 실패한 마필들의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마필은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이번에 안쪽 2점. 자, 5번과 안쪽으로 접전, 그리고 밀려버리죠. 선행을 쌓아다 밀리면은 이건 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번이 적극적으로 선행에 성공한 것이 우승의 원동력이라면은 8번은 스타트가 제일 빨랐어요. 사실은 2번, 5번 외곽에 걸리면서 제어를 했고, 그리고 중위권까지 쳐지는 사이
박재희 기수가 코너에서 적극적으로 2선까지 진입을 하죠. 자, 2번과 1번이 어차피 앞선에서 무너지는 상황인데 8번이 만약에 외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직선에서 먼저 기회가 올 수 있었는데 이용락 기수의 기승술 부족이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종반에 4번과의 거리차를 좁히면서 끝걸음을 보여주죠. 자, 이마필이 만약에 초반 선입 전개를 잘 풀었더라면 4번이 초반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반대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 결국 전개상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후미권에 있던 비관심 마필이었던 7번이 종반에 이제 취입으로 끝까지 올라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8번 해운대 스타의 실패는 전개패. 자, 다음에 전개를 잘 푼다면은 좀 더 나은 성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산의 경주는 오늘 아주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경주죠. 선행마가 뚜렷하게 없었던 상황에서 9번, 10번이 그나마 선행 잠재력들을 갖고 있었는데 9번은 늦었고 10번은 선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안쪽에 2번 히든 찰리 점핑 출전한 요마필이 안쪽으로 치고 나오고 쉬깍지를 가졌던 인기만 8번 골든 포인트가 또 선두권에 자 10번이 중반을 해도 선행을 모색을 해봤으나 이미 8번 외곽에 걸린 상태 2번, 8번, 10번, 3두가 선두권 접전 거리차를 벌리지 못하죠. 기록상으로도 이번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느렸어요. 직선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들이 아직 확고하게 좋은 마필이 없던 상태에서 접전 자 약간 늦었던 9번 김혜성 교수가 4코너 말미암은 선두권 말미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 현정 바람 배당 축으로 팔렸던 3번 바람 2살짜리 1억 1200짜리 매니피자마 순건전 1200, 1400 안 뛰어봤는데 과도하게 좀 팔린 것 같아요. 중위권 안쪽 전개인데 직선에서 더 이상 걸음을 못 내고 맙니다. 잠재력에 대한 기대치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4번 닥터 펜타고는 결정력이 안 그래도 아쉬우면서 꾸역꾸역 뛰는 마필인데 진로가 안 나와가지고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필이 이제 4인기까지 보이면서 더 이상 걸음을 못 내죠. 8번이 일단 앞서는 가운데 10번이 포기하지 않고 접전. 자, 이런 와중에 9번 펜타곤이 영보수가 치고 나오면서 결승 통과하면서 8번, 9번, 10번을 제압을 하고 10번이 통과하면서 8번을 제압하는 3번이 막판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최외곽에 12번 109의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근선 접전 속에 선행 가능성으로 지목했던 제가 해설방송에서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숨은 그림으로 5번 놓고 들어갔는데 자 선행마 두 마리를 동시에 노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이게 같이 들어와 버리네요. 경마 참 재밌습니다. 8번마 오게인 대체 선행은 누가 봐도 확실했죠. 1400 첫거리라는 부분에 있으나 최근에 두 차례 보여준 1200에서의 지구력이면 충분하다라고 모두들 봤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5번마 화랑베스트가 인기도 모았고 2선 전개가 가능했었고 10번마 퀸엘리도 선두권 전개 가능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크호스가 나옵니다. 2번 킹버소 점핑 출전 19점 앞이래요. 8번하고 동반 출전시켰죠. 8번의 선행을 2번이 5번, 10번의 선입 추격을 강렬하게 막아냅니다. 코너를 돌면서도 아주 죽기 살기로 밀어내면서 패시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정우식 수가. 이렇게 해서 따라갔으면은 그래도 한번 동반 입상까지 노려볼 만했던 5번이나 10번이 모두 전개가 꼬이고 말이죠. 자, 그리고 2번은 직선에서 2선까지는 유지를 했으나 강렬하게 전사를 하고 역할을 다 마칩니다. 자, 4번 마킹브라더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의권 중에서 가장 먼저 붙었고 직선에서 우차권이 모두 무너지니까 여유있게 쉐입으로 올라오죠. 1800, 1600에서 계속 아쉬웠던 상황 거리 특성상 불리했는데 이번에 1400이니까 적정 거리 만난 데다가 전개까지 따라주면서 쉽게 입상에 성공을 하는 모습. 19조가 최근에 이제 옛날 같지 않은데 급했나요? 김영관 쪽에서 8번 우승시키려고 2번까지 동원을 해서 어쨌든 멋진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자, 절대 강자도 없고 거래는 1800이고 선행마도 뚜렷이 않았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갔던 경주인데 김혜성 기수가 기습적인 선행 승부수를 띄웁니다. 충분하고 이번엔 1800 도전인데 선행마가 없는 틈새를 이용해서 제대로 편성을 파악하고 기습 선행에 나서죠. 자, 11번 최은경 연성구라고 지금 출전마 중에서 유일하게 선행 타임이 그나마 있었던 마필이에요.
자, 빠르게 2선 전개. 제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전개를 끌어내고 있어. 자,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8번이 지금 선행인데 인기마가 10번 호랭이었어요. 박재희. 김혜선과 박재희. 뭔가 좀 연결된 작전이 좀 보이기도 하죠. 지금 10번이 선두권 말미 외곽 돌고 있습니다. 자, 11번은 또 다른 인기마 7번하고 같이 출전한 마필입니다. 1800을 첫 도전에 나서고 있는 7번은 최근에 1400등에서도 안정적인 선임력을 보여왔죠. 자, 이 두 마필이 양동작전이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가 관건이었어요. 어쨌든 전개는 두 마필들의 싸움에서 전개가 그려지고 10번 호랭이 같은 경우는 아직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1400, 1800 모두 2착을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뭔가 좀 뚜렷한 결정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탄성이 약하니까 팔 수밖에 없었죠. 자, 7번은 첫거리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털어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는데 최시대가 중위권에서 전개를 잘 풀고 직선에는 선두권 말미까지. 자, 직선 선두는 11번, 8번 접전. 이 와중에 이제 10번이 약간 앞설 듯 보이죠. 8번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번에게 기회가 왔나 싶었는데 더 이상 걸음을 못 내고 2번, 7번에게 밀려버리고 말입니다. 자, 2번마 투데이스타는 지난번에 10번한테 무려 7, 8마신을 줬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최적 전개를 끌어내죠. 그리고 7번과의 접전. 거래 경험이 없는 7번을 상대로 윤영석이가 사력을 다하면서 중반에 우승까지 거머쥐는 결과가 됐습니다. 능력마가 뚜렷지 않은 상황에서 저 나름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각질 특성, 의도상 최선을 다했던 결과인데 윤영석이의 선전과 전개 이점이 제대로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로 숨은 그림 찾기 고배당 승부로 준비됐던 경주입니다. 2번마 워리어 클래스 박재희. 오늘 일요일은 박재희를 넣고 빼고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는 해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박재희 기수의 인기 이름화를 꽂고 배당을 노렸던 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의 주역은 숨은 선행마였습니다. 4번마 영선 설레며 최근에 두 차례 선행 가서 모두 무너졌어요. 1800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거의 거들떠도 안 봤던 마필인데, 자, 제가 보는 관점, 오늘 날씨, 주로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는 압박에 걸리면서 무리가 됐으나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라는 것이 기회였죠. 자, 결국 영천 솔레메어가 선행에 나서면서 직선까지 그대로 버텨내면서 우승을 거머쥐고 1번마 덩컨이 게이트 입장 때문에 막판 바람이 불었는데 2번보다 오히려 초반에 밀렸어요. 덩컨은 안쪽 이점을 살려서 최적 전개에 됐더라면 가능성이 있었으나 뒤로 쳐지면 취입은 어려운 마필이죠. 자, 의외로 박재희 기수의 워리어 클래스가 전개를 기가 막히게 끌어냅니다. 자, 초중반까지는 저로서는 참 간담이 선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장 초조 불안한 상태였어요. 너무 잘 타고 있죠, 박재희가. 이선 전개 외곽에 있는 12번, 7번도 붙었는데 7번이 직선에서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했고, 자, 치권 최근에 계속 3차 가심을 남겼던 서강주가 폭풍언덕 가지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자, 그러나 직선은 4번 선두에 2번이 바로 4번 근접, 중반에 가서는 접전까지 벌리는 상황. 4번, 2번으로 끝나는 것인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 여러분들도 시대야 하고 소리를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자, 최시대 계속 끝까지 버텨내는데 서광주가 막판에 2번을 호차이로 잡아랍니다. 4번, 6번. 자, 우리의 999 막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극적인 승부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경화를 보통 마칠인삼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3번이 약간 기립하죠. 늦바랐습니다. 자, 대산경주 출신이고 대산경주에서도 2착을 여러 차례 했던 능력마, 누가 봐도 충막감인데, 자, 이용라이가 타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의권에서 항상 강자 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던 마필이 여기서는 일단 늦었습니다. 자, 예정된 선의는 역시 2번, 그리고 외곽이 7번, 3번과 동반 출전한 8번도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세를 하는 모습인데 7번 때문에 외곽 전개에 어려움이 있죠.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너를 만나니까 1번, 5번 외곽까지 밀려버리는 상황으로 전기를 풀지 못하고, 호수권 후미권 마필들이 거리차가 좀 컸죠. 6번은 또 그나마 늦발을 해버리고 맨 꼴찌로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 10번도 취입이고 3번도 그 뒤에 있고
자, 2번, 7번 앞선에서 이게 이변이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직선 중반 이후에는 7번도 무너지고 중위권 따라갔던 마필들도 더 이상 걸음을 내지 못하는 사이에 취입 대결 구도가 펼쳐지는데 10번이 빨랐습니다. 문경이가 예스 퍼펙트 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취입 탄력을 붙이고 중반에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을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6번, 외곽에서는 3번이 추격이 나서면서 탄력을 붙이고 있죠. 자, 중반에 후차권 무너지는 가운데 10번이 약간 앞서는 듯 했는데 김혜선의 6번이 올라오면서 10번을 이기고 3번은 너무 늦고 말았어요. 6번 해피표본은 원래 선행형인데 최근에 추입으로 2차례 배당을 합니다. 이게 뭐죠? 도깨비 같은 마필. 자, 3번 킹 오브 더 매치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용락 기수의 뒤성술 부족으로 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